자,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슈가 크게 안 됩니다. 지금 자유총연맹은 박근혜 때 어버이연합이 사실상 해체됐잖아요. 예. 어버이연합 폐악질이 어마어마했어. 이명박 박근혜 때. 그 어버이연합을 대체하는 구구단체 자유총연맹이 이 우파 유튜버를 모아서 회의를 했다. 이 단독이 나왔습니다. 우파 유튜버다 진짜. 그냥 극우 유튜버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2억 보조금을 받는 단체예요. 자유총연맹이. 근데 이게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자유총연맹은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보조를 받는데 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총연맹 지도부가 우파 유튜브들을 모아서 총선 개입을 논의하더라. 그게 지들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얘네들 자기들끼리 뭐 간담회 비슷하게 하는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야. 경향신문이 그거를 우연찮게 가다가 클릭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걸 홍보한다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도하니까 갑자기 그걸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 누가 왔느냐. 이태원 참사 유족 폄훼했던 김상진, 윤석열 응원 화환 주도했던 염순태. 뭐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오히려 아우팅이 되는 결과가 됐어요. 김상진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염순태는 처음 듣잖아요. 염순태 누군지 제가 설명 이따 해드리고. 김상진은 네. 처음에 윤석열 욕하는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맞아요. 뭐 죽여버리겠다고 막 집 앞에 협박하고. 가서 원래 그렇게 했던 네. 사람. 나는 그 김상진을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시대에 대처하는 자세. 윤석열 나와! 해놓고 이쪽 후보가 되니까 엄청. 네. 김상진 난 존경해. 네. 지금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김상진 유튜브 채널 자체가 윤석열 지키는 모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팬클럽 출신 나중에는 윤석열 팬클럽이 돼. 야 인간의 화해의 과정을 보잖아. 윤석열 집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막 비난하는 시위하다가 윤석열이 이쪽 후보가 되니까 굉장히 빨리 마음속으로 화해를 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죠. 진짜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 김상진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고소했던 사건을 여러분들 분노를 하셨을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세요. 우리 김상진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지. 자, 이태원에다가 덕지덕지 현수막 많이 걸었던 저 김상진. 결국 이태원 유가족 분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그 고소장 제출하는 걸 지금 SNS에 공개도 했던 김상진. 그러니까 저 고소했던 저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여기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윤지사 TV.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 윤지사. 아 진짜 훌륭하네. 야 나도 갑자기 돌변 한번 해볼까?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한번 해볼까? 아니 채널 하나 더 파세요. 그럴까요? 낮에는 윤석열 지지하고 밤에는 비판하고 그리고 가면 쓰고 이런 목소리를 방송하는 거야. 똑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이제 김상진이고 지금 자유총연맹에 부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때 저 화환 요거 보낸 게 김건희 고모하고 염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고모가 주도를 해서 염상태 등이 이거를 같이 실행했던 바로. 아 염순태. 아 염순태. 네, 같이 실행. 아 일부러 내가 틀렸는데 고소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김건희의 고모 이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있으면은 김건희 고모가 걸러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유총연맹 총재가 하는 말이 내년에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많은 부분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그 전에 했던 말이 더 중요하죠. 내년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내년에 탄핵이 있죠. 내년 탄핵이 좀 늦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보도가 되니까 비공개 처리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큰 거 있는데 그때 우리 보수 우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 원래 하고 싶었던 말 그대로 번역을 대신 해드린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까지 이제 그냥 간단한 소개고 일단 정부 보조금 수익이 한 해 42억입니다. 42억. 정부 보조금이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42억씩이나 받는 것도 신기하지만 저는 그 자유총연맹이라는 이름이 제일 신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이승만 시절에 반공연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공연맹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 자유총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집행한다는 사업 자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욕 많이 먹죠. 예. 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없애지 못했냐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를 받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자 자유총연맹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얼마 전에 윤석열이 자유총연맹 행사에 가서 거기 가면은 이제 할머니들이 대통령님 사랑해요 하고 난리가 나요. 거기에 가서 이제 윤석열이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혈세 충당 국고 보조금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윤석열이가 자유총연맹 행사장에 가서 뭐라 그랬느냐.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전 정권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게 자유총연맹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쓱 가고 자유총연맹은 거기에 행동을 옮기고 근데 국가 보조금을 받아. 근데 윤석열은 국가 보조금 낭비한 애만에 저런 개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측에서는 고문단을 모집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모아놓고 보니까 다들 우파 채널이야. 이게 우파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포장을 잘한 거죠. 극우 채널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너무 그냥 투명하게 보이는데도 우리는 아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립 위반 아니야 하니까 자유총연맹이 정치적 중립 정관 삭제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3월 달에 정관 삭제를 한 건데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정관 개정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네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승인을 해준 꼴이기 때문에 짜고 이거는 친 문제가 거네. 되는 거죠.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계속해서 개입을 해왔다라는 의혹 때문에 사실 이런 정치적 중립 조항이 들어간 건데 이거를 삭제하면서 진짜 노골적으로 우리는 선거 개입도 하겠고 대통령도 24년 만에 왔는데 보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선거에 확실히 힘을 실어줄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정부 보조금이 그동안 정부랑 지자체에서 받은 게 42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부에서 받는 게 올해는 2억 8,500만 원이에요. 다른 뭐 지원금도 있지만 그 중앙 정부에서 받는 것만. 네. 그런데 이 금액을 23억으로 올렸다라고 그러니까 23억 달라고 올렸다라고 또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갑자기 10배 이상 뻥튀기를 한다라는 건 대통령의 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장재원이가 그랬어요. 장재원이가 1월 17일 날 지금 자유총연맹 총재 취임식에 참석해가지고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한 자유총연맹 예산 확실히 챙길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2억 8천이든 23억이든 자유총연맹에서 집행한다고 하는 그 사업 자체가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거라면 그럴만하다고 인정해 주겠지만 대부분 뭐 민주시민 의식개혁 뭐 캠페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자유총연맹이 무슨 일을 하길래 42억씩 보조금이 필요하냐 이런 말입니다. 거죠. 이쪽에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있잖아요. 현재로서 보면 윤석열 타도를 외치고 있는 자유총연맹 몇만 명 회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하겠다는 것이 지금 딱 들킨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해버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들어오니까요, 나라가 엉망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원금 뭐 허투루 쓴다 같은 소리. 최소한 윤석열이 진짜 괜찮은 대통령 놈이라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끌면 안 되는 거죠. 12,000개 지원금 받는 단체에 3년간 뒤져봤더니 영수증 뭐 불비한 정도가 한 300억 정도 나왔다. 이걸로 난리를 치던 놈이 자기 선거운동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는 단체한테는 지원금 내려 보내는 이 상황, 이게 되게 열받는 거고요. 실제로 그 자유총연맹 자체가 지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요, 세금 감면, 시설 지원 그런 혜택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중립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선거에 투입될 이 세력들을 엄청 모아가지고 지금 그나마 스피커하고 있는 소위 극우 유튜버 채널들 모아서 지금 부정선거 운동, 정권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정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안 내리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정권을 바꿨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설립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이 자유총연맹의 흑역사를 한번 볼까요? 2017년 박근혜 청와대에서 자유총연맹의 관제대무를 지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이면은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기, 헌법재판소가 지금 막 재판을 시작하던 시기에 자유총연맹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관제대무를 했던. 그때 그러니까 어버이연합이 어디에서 돈을 받아서 저런 식으로 계속 이 시위의 규모를 크게 키워 나가느냐 하는 그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하현기입니까? 그 비서관이 결국에는 그 중간 그 매개 역할을 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박근혜가 국회 와서 연설할 때 기억들 하시죠? 그 연설할 때 자유총연맹을 박수부대로 동원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 그게 들통났었어요. 문자 주고받았던 게. 저게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허현준인데요. 이 허현준이 이번에 자유총연맹 총재가 불렀을 때 그 자리에 왔어요. 이번에.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2017년에도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단체를 해체시키지는 못하는 건지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보조금 지원을 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곳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자유총연맹이 아마 반얀트리 그쪽에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도 굉장히 좋거든요. 반얀트리하고 서울클럽 사이에 국립극장 맞은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도 다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42억까지 몰아주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고모, 김혜선 목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던 유튜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 비용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제 데모, 관변 단체라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받고 윤석열이 그거잖아. 저번에 이번 보조금 이야기할 때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단체에 무슨 뭘 줬다고 거기다 대놓고 막 화를 냈다는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원하는 단체에는 직접 행사까지 가서 대통령님 사랑해요 같은 소리 들으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즐기고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반대 자유총연맹 관제 데모 주도했던 그 허현준이가 자유총연맹 지금 총재가 부른 그 행사에 자기들끼리 간담회 가가지고 부정선거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와. 2015년에 관제 데모가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관제 데모가. 당시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다음에 정관주 정 청와대 국민소통 비서관, 그 밑에 허현준이가 요거를 밑에서 실행했던 바로. 그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의 담당자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아, 당연히 네.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친일파 척결 못했더니 종로 경찰대에서 돌아오는 거하고 지금 계속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당시에 박근혜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지저분한 자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따가 이야기 나올 거고 일본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정 개뿔 그런 거 없는 거야. 역대급 비리 검사 전 대통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호칭을 안 합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어쨌건 부정선거 운동 음모가 드러났다는 것 자체 이게 청와대 아니 용산 대통령실과 연관만 있다고 밝혀지는 순간 이것도 탄핵감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비님, 권오규님, 카사노바 지존님까지 이분은 코미디가 필요 없으시겠네요. 카사노바 지존. 권오규님 간주 타서 잼에 보냅니다. 간주가 뭘까요? 이번 장마에 미친 멧돼지 암수가 허벌나게 소리 지르며 떠내려갔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어 집사람 보고 정한수 떠놓고 빌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탁 사뒀네요. 천불날 때 두드리려고요. 옛날에 병광세라는 영화 보면 그 병광세하고 옥녀가 처음 만나서 산에서 뭔가 그 역사를 치를 때 옆에 스님이 막 목탁을 두드리고 목탁이 깨지는데 그 장면이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새날 식구분들은 언제나 행복 속으로 고고싱 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권오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마찬가지 뭐 사주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나가서 패스 또 보내봐요. 루비님. 네, 감사합니다. 루비님, 카사노바 지전님 고맙습니다.